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자동차 업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한 전환을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 이전에 엔진과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자동차 관세 임시 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달리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에 대해선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조사를 지난 1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해당 제품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대통령에 보고하고 이후 대통령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왔는데요.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협상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주 베트남, 이번 주 수요일 일본과의 협상 일정을 함께 소개하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호주, 인도, 일본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하루 이틀 내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로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비롯해 조선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25% 상호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은 빠른 협상을 원하고 있죠? 네, 베센트 장관은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 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협상에 나서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내에 원칙적인 합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식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의 북미 지역 수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관세 영향이 미치기도 전에 자동차 수출이 꺾인 건데요.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우리 자동차의 북미 지역 수출이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의 북미 지역 수출액은 모두 90억 6,3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1분기 100억 달러를 넘겼을 때보다 9.4% 줄었습니다. 북미 지역은 올해 1분기를 놓고 봤을 때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의 유럽, 아시아, 중동 등과 비교해 유일하게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분기 기준으로 11.2% 줄어든 77억 7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으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지역 수출 감소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전체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1.3% 감소한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수 시장에선 친환경 차들의 약진이 돋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7% 늘어난 약 38만 8천 대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가 16만 9천 대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하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인데요.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차량 내수 판매는 모두 13만 대로 1년 전보다 16% 넘게 늘었고요. 이보다 더 큰 전기 배터리를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3,600대가량 판매되며 1년 전보다 판매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내수 판매도 약 3만 4천 대로 1년 전보다 36%가량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우선 정부 추경안은 어느 부문에 또 얼마씩 투입한다는 건가요? 네,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도 기존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2조 원 늘어났는데요. 특히 AI 분야에는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AI 반도체 관련 R&D 등에도 재정 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합니다. 민생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연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과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와 조선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우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생산 중소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통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추경을 비롯한 통상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현지 시간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정 해제를 위해 협의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한 건데요. 관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지정 해제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결국 막지는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효력일 전에 여기서 빠지기 위해서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한미 간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 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에 신원 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등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차질은 물론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일 내로 한미가 통상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 해제 카드를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할 거다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중인 서울 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토어제 적용에 관한 현장 민원이 급증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아파트 입주권도 이제 토어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입주권에는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철거나 이주 등 정비사업 단계와 무관하게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주택 거래 시 갭 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재개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입주권 매수자는 기존 주택의 철거 혹은 멸실로 실거주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데요. 이에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새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로 유예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 이용 계획서에 매수자가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하는데요. 이때 처분 기한을 토지거래 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하되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편 무주택 청년을 위한 2%대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대출이 조만간 출시된다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청년 주택드림대출 세부 사안이 확정됐고 은행들이 출시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오는 18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연 2%대 최저금리로 청년들의 집 마련을 돕는 정부의 청년 지원책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계해 설계된 금융 지원입니다. 올 초 디딤돌 버팀목 금리 인상 발표 당시 지난달 말로 출시가 예고됐었는데 약 보름이 지난 이달 중순 나오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시탁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상품 준비 과정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연 2.2%대 금리로 주목을 받았는데 혜택은 그대로인가요? 최저금리가 연 2.2%로 예고됐었는데 연 2.4%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출시 시점이 늦춰지면서 금리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일정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겁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 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동원 F&B를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상장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원그룹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을 통해 식품 해외 매출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소액주주들은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구조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주사 동원산업의 신주를 발행해 동원 F&B 주주들의 기존 주식과 바꾸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원 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가 되고 코스피에서 빠지는 겁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동원산업 한 주당 F&B 0.915주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6월 11일 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 동원산업은 오너일과 F&B는 동원산업 지분이 지난해 말 기준 70%대로 압도적이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동원산업의 경우 주당 약 3만 5천 원, F&B는 약 3만 2천 원에 해당 주식을 사가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동원산업이 3만 9천 원대, F&B는 3만 4천 원대로 이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동원그룹은 중복 상장을 해결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당금도 동원산업이 F&B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까지 하면서 구조를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동원그룹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외 식품 계열사들을 한데 묶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원 F&B와 동원 홈푸드,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세네갈에 있는 스카사 등 4곳이 뭉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22%에 불과한 그룹의 식품 사업 해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해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 합병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오늘 서울 한복판 최대 노른자 입지로 꼽히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마감되는데요. 여기에 포스코 ENC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ENC는 지난주 자사가 시공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로 대형 악재를 만났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났지만 대국민 사과 메시지는 없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포스코 ENC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ENC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직후 언론 문의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대응 외에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4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굴착기 근로자는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노동자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라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 ENC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현재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는데요. 노동자 1명이 실종된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모두 6건입니다. 또 지난해 서울 강동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ENC가 유족에게 처벌 불언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 수습도 해야 해서 재무적으로도 타격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ENC의 영업이익률이 0%대까지 내려온 상황 속 붕괴 사고로 인한 재무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경기 부진, 그룹 투자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은 2023년 2%에서 지난해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업이익은 1,4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의 포스코 ENC목 사업비는 1조 5,036억 원인데요. 현재까지 7,36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수주 잔액은 8천억 원 수준인데 추가 붕괴 우려, 주민 민원에 사업 전면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내년 12월인데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증가, 피해 보상비 산정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 포스코 ENC는 공격적인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반등의 승부처로 삼는다는 전략이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치킨과 밥을 같이 먹는 치밥을 유행시킨 브랜드죠.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됐습니다. 지코바는 또 최근 치킨값을 인상했는데요. 품질 관리에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원산지를 속인 거네요. 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코바 치킨 일부 가맹점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지코바는 대표 메뉴인 양념 순살구이의 닭고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 혼합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브라질산 100%로 나타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해당 사안을 적발하고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코바 측은 해당 메뉴가 원산지 혼합으로 제공되는 만큼 점주들이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아예 브라질산만 100%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BHC는 순살 메뉴 닭고기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 가격까지 올려 논란이 되자 국내산 닭고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논란까지 있는데 최근 치킨값도 인상했다고요? 네, 지코바는 지난 7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올리면서 양념 순살구이의 경우 23,500원이 됐습니다. 최근 치킨업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KFC는 치킨과 버거 일부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씩 인상하며 1년 사이 2차례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담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최초로 본사 차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배달 가격을 매장가보다 2,000원 높였고 맘스터치도 2월부터 일부 가맹점 배달 가격을 15% 정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배달비는 별도로 붙으면서 배달치킨값 3만 원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가전 등 주요 제품이 고장나면 매장이 아닌 집에서 수리를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때 고객들은 부품비와 수리비뿐만 아니라 출장비도 부담해야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고객이 내야 하는 기사 출장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AS 출장비를 얼마나 올렸나요? 네, 삼성전자 제품 애프터 서비스를 맡는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평절기 기본 출장비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5% 인상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난 2023년 2월 평절기 기본 출장비를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11%가량 올린 바 있습니다. 성수기 출장비의 경우 기본 출장비는 3만 원, 할증 출장비는 3만 5천 원으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성수기에 출장비를 더 받는 요금제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가전을 구매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출장비 외에도 부품비와 수리비 등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물가 등 재반 비용이 많이 올라 2023년 이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전업계 라이벌인 LG전자의 출장비는 얼마인가요? 네, LG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출장비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5% 인상했습니다. 야간 휴일 출장비의 경우 지난해 2월 2만 6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장비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가전과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에 나설 유인이 적다 보니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7개월간 이어진 협상 끝에 2024년 임금 단체 협약을 마무리했습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는 어제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노사는 임금 10만 1,000원 인상과 성과금 평균 2,700만 원 지급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